그리고 뭐 브레이크 렉 하고 말하면 뭐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들이 아직 판단을 못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하는 게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는요, 여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사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을 널리 알리는 외교관, 그 세계 시민으로 우리가 살려면 내 거, 우리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크게 큰 서클로 보시고 글로벌 커뮤니티가 내 사회다, 내 가족이다. 저쪽 나라의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저희 지금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가슴이 안 아파. 전혀 감정이 없어. 그럼 아까 뭘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컴패션이 없으면 배운 게 지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컴패션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하냐면 두바이에서 대학교를 짓는 걸 하거든요. 두바이의 국립대학교를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고. 두바이 가보신 분? 여기 덥죠? 두바이. 거기 그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빌딩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 빌딩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누가 했어요? 그 비전. 네? 아니 스탠포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시크 있잖아요. 그 두바이 룰러. 그 시크 모하메드 네, 라시 모하메드. 그 사람이 상당한 그 비저너리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우리도 좀 비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산을 만들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바이 쇼핑몰에 가면 스키장도 있잖아요. 참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대학교를 한번 만드는데 우리 부르즈 칼리파 같이 특이한 거 좀 대단한 거 최고로 혁신적인 대학교를 좀 만들어줘. 그랬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 대학교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혁신적인 대학교는 그거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주 후면 또 마닐라에 가서 ADB 그 총재님하고 만나갖고 이제 ADB가 뭐냐면 은행이 이제 월드뱅크 아시죠? 월드뱅크, 에이시안 디벨롭먼트 뱅크인데 여기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댐을 지어준다든지 도로를 지어준다든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론을 해주는 그런 큰 뱅크인데 거기하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애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달라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코칭하는 그 아이들이 좀 전 세계를 무대로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꾸고 다른 나라 가서 대학도 좀 짓고 다른 나라 가서 뭐 도로도 좀 깔아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질문도 하게 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다. 시애틀만이 아니라 달라스만이 아니라. 근데 아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여줘야죠. 스토리를 자꾸 들려줘야죠.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익스포즈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간접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해외 여행을 뭐 유럽에 가서 에펠탑 보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비행기 조금 타고 내려오면요 아프리카거든요. 이렇게 6시간 타고 내려오면 거기 가서 뭐 단기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교육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내년에 우리 저하고 같이 뭐 한 30명 모아갖고 탄자니아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럼 저를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같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너희들이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고 프로젝트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 뭐 CNN에 나오는 그런 뉴스만 보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일수록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제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도 그냥 혼자 보냈어요. 그 컬커타의 그 마더 테레사 하우스. 마더 테레사 하우스 가서 너 거기서 한 몇 주 있어봐. 괜찮을 거야. 뭐 얘가 오케이. 그러더니 자기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돈만 주고 비행기표 알아서 사고 갔다 오라고. 제 둘째 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도 콜롬비아 내가 거기 갔었으니까 너 한번 거 가봐. 그리고 애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여자애를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막 보내? 위험한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 또 믿는 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경험을 하고 보고 느끼면 애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자신감도 엄청 생기고 나는 뭐 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살았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거기가 이렇지 저긴 저렇지 이런 거 가서 피부로 좀 느끼고 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엄청나게 위대한 그 우리 국민들인데 제가 놀라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뭐 한글도 엄청 놀라운 그런 거지만 뭐 IMF 때 뭐 집에서 금 막 갖고 와가지고 막 하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국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 돌아다녀봐도 대한민국 국민 같은 사람 없어요. 모인다 그러면 또 확 모여서 뭐 하고 또 제가 전에 제가 유학 이제 처음에 왔다가 이제 한국 와서 비자를 뭐 바꿔야 되고 막 그랬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비자가 그때 잘 안 나오고 뭐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만히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다리지 말고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5명 중에 1명만 줄을 쓰고 그 시간 되면 그것만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럽시다 그러니까 바로 조가 쫙 다들 조원 생기고 조장 생기고 주 생기고 그걸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장들이 와서 이제 다음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걸 보고서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끝내준다 진짜. 어느 나라에 이런 국민이 있을까. 정말로 놀라운 국민들이고 창의력 대단하고 엄청난 국민들이고 또 아이들이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수록 우리가 끌어내줘야 되잖아요. 코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배우고 뭐 암기하고 계속 똑같은 방식 다 너나 얘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걸 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또 비교하고 쟤하고 얘하고 너 왜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해하자. 아이들 하나하나를 더 이해하고 더 감싸 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오랫동안 지내지 않은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갖자. 저 애 요번에 의대 갔대. 저 애 이번에 뭐 복대 갔대, 제 하버드 갔대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스탠포드 하버드 나와도 놀고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아무리 똑똑해도 컴패션이 없으면 배우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나도 이랬으면 저랬으면 막 이러죠. 근데 해왔던 대로 또 하면 그 다른 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걸 원하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인생의 코스를 바꾸려면 불편함 익숙해지죠. 불편함을 친구로 삼자.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친구로 삼고 뭔가 다르게 하려면 나도 좀 다른 걸 원한다면 나도 다르게 해야 된다. 이 아이에 대해서 저 설명 잠깐 드리고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암이 걸렸어요. 다리에 암이 걸렸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이 아이가 근데 꿈이 있었어요. 발레리나가 되는 거. 근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발목까지 다 필요 없을까 하다가 저희 발목 붙여주세요. 발목을 붙이고 저기다가 저 보조 다리를 끼고서 저 이제 춤을 추는 걸 발레리나를 할래요 해서 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암에 걸리는 것도 좀 충격이고 인생에 다리를 잘라내는 것도 충격이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어서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뭐 이래서 안 돼, 뭐 우리 애는 쟤는 좀 뭐 저기 하니까 안 돼, 이런 거가 지금 이걸 보고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할 아이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악조건이라도 못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유니크한 유일한 그 잠재력, 그것을 최대한 끌어내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여러분들이 비석이잖아요. 비석. 여러분들 비석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비석. 저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화장하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생일은 다 아시죠? 생일.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아세요? 모르죠? 근데 분명히 올 거죠? 근데 그 생일과 돌아가신 날과의 그 사이에 이게 뭐예요? 이게 대시죠, 대시.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에요. Life is just a dash. 라이프는 그냥 그 대시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뭘로 채워나갈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코치가 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 대시를 뭘로 채울까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그 숙제 내드렸죠? 어디다가 이메일 하세요? 여기다가 이메일 하시는 질문하셔도 돼요. 시간이 좀 남네요. 아니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한림 교수님이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보통 기립박수를 치십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수님이 처음부터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면 나는 집에 못 간다. 꼭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질문을 한번 생각하셨을 텐데요. 뭐 어떤 것도 우리 교육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또는 뭐 개인적인 것만 아니면 우리 한국학교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또 질문하라는데 질문 안 하면 그것도 우리 수준을 또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거든요. 우리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예, 저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크게 할게요. 아니요, 마이크 갑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라스한국학교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지식을 많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정확하게 많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툴, 방법 이런 거를 잘 익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많은 도구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지식들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많은 양을 알아서 그걸 적용을 해서 뭔가 철저히적인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정말 이것이 교육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왜를 답을 해야 돼요. 왜? Why? 뭘 배운다고 할 때,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왜 내가 이걸 필요로 할까를 먼저 답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질문이자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를 답을 하지 못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이러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질문을 하신 거라면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많은 그런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면 스스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인 거, 컴퓨터 이런 것들은 뭐 그 변화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쓰이는 그 데이터를 넣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 인공지능에 어떤 데이터와 어떤 알고리즘을 넣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술 변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딩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코딩은 그냥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영어를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영어 하면 좋잖아요. 영어 할 수 있으면 구글도 영어를 다 찾을 수 있고 그렇듯이 코딩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니까 또 그것도 많은 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네, 지금 저 뒤에. 네, 잘 들립니다. 네덜란드 베데라고학교 오승현인데요.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 잘못 들었나 봐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강의실에서 손 번쩍 들고 질문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박수 한번.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질문은 이번이 11월 달이나 내년 3월 달에 저희 학교로 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숙제 내주신 거 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내드릴 텐데, 네, 그걸 보시고 꼭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도 드리겠고요.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그럼.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남자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리지의 한글학교입니다. 교수님 강연 일단 잘 들었고요. 그리고 티칭하고 코칭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티칭하고 코칭은 일단 공통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에 대한 중점이 있는데, 이 두 코칭과 티칭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수업 중에 강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학생들의 참여 수업 이거를 잘 이끌어내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기 밖에 나가시면 티칭, 코칭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많이 갖고서 들어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아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가 정말 문제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에 관련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매거진을 주면서 야 이거 한번 읽어볼래? 되게 재밌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일례를 드렸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는 그게 코치의 첫 스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가지신 분이 왕입니다. 갖다 주고 싶은데 갖다 주세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라스에서 온 달라스 캠퍼스 노경인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요.
티칭과 코칭은 ING라는 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하는 거,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교사는 뭔가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ING라고 나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코칭을 해주신 훌륭한 가이드를 주신 선배님이나 교수님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분이 있으셨는지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많죠. 아까 그 교수님도 그랬고, 뭐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있고, 그다음에 큰 가르침도 있고 작은 가르침도 있고 어떤 진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저희 위에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사실 다 있고 너무 멋있는 분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거기에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 산호세 빛의 나라 한국학교에서 온 김원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북가주에서 뵌 적이 있는데 제 질문은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지금 많이 뭐 문제점이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아까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실 계획이나 혹시나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혹시나 그동안 뭐 만나셨던 분들이 계신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던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SAT에 이제 그 질문을 잘하는 그 답을 쓰는 게 아니라 SAT에 그 질문을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CT나 SAT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도 내부의 그 리서치 팀이 인공지능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곧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수년 내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 서울대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냥 그리고 뭐 이런 이상한 팀 프로젝트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수능에 집중해달라. 뭐 이런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모님들의 교육이 좀 잘 돼야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런 걸 자꾸 요청해야 되고 요구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정치적인 쪽에서는 관심이 전혀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아마 이제 그 비디오가 지금 뭐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부 그 미래교육위원회의 그 자문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디오가 나오는 건데 아마 그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그 비디오가 제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막판에 교육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얻어가지고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된 거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많은 나라의 장관분들 만나고 또 제가 유네스코 관련된 행사 때 가면 교육부 장관들 다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들 앞에서 이런 강의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바로 변화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걸 자꾸 요구하고 자꾸 말을 해야 이 장관님들도 바뀌고 정치인들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서 뭐 교육부 그 페런트 미팅 잘 안 가시죠? 잘 가세요? 네? 가끔 가세요? 거기 많이 가셔가지고 시의원도 하시고 거기에 교육부 자문위원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좀 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앞으로 3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 여기 마이크가 이쪽으로 오질 않아서 제가 부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들이 변해야 학생들이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막토버에 10월에 아이캔에서 주최하는 코리안 티처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거는 K-12 초중고 퍼블릭 스쿨 한국어 교사들인데요. 그 컨퍼런스에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스케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교수님 에이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 개인적인 거는 이런 건 좀 빼시고, 예, 저기 마이크 가지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수도의 세크라멘토에서 온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르완다 학살 사건에 관련된 시즌 오브 블러드라는 책을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정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 권의 책이 제 인생에 준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권장 도서인 왜 세상에 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읽고서 어떤 아이들은 제목만 보고도 세상에 반은 굶주려 내가 다 먹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나는 너무 어리고 세상을 바꾸기에는 나는 너무 힘이 없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치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럴 때 자극점을 주고 아이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코치로서 그런 아이들을 책을 읽고 동기가 있었을 때 그것을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1 스토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세계에서 가져오는 스토리들을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이 코칭하시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만들어주세요. 그 책을 퍼블리시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그 책에서 어떤 무슨 스칼라십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스칼라십을 저 시골에 있는 아프리카 시골에 있는 그 루안다나 그런 데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루안다를 가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1001 스토리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 100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제가 죽기 전에 1001 스토리를 다 출간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스피드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동역자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에 좀 참여를 하시면 제가 또 팁도 더 드리고 또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들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의 추성입니다. 맨 처음부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가운데 답을 듣고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폴김 같은 분이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한 한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문제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그 문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이기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감동들을 그냥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좀 실천을 했으면 했고 또한 학교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감동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들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들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정보의 홍수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한 지금 폴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공감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많은 것들을 가운데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폴 교수님이 말씀하신 듯 아이들과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한계점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폴 교수님께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셔서 갔는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나 잘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방법일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저희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 밤마다 잠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내려놓고 맡기는 것. 제가 볼 때는 직접 할 수 없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꾸 바라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많이들 가실 텐데 새벽기도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요 안 되는 일 없더라고요. 우리 팬클럽이 바로 조직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나눔입니다. 항상 다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자료든 뭐든 가지고 계신 거 시간도 나누어 주시고요. 이런 훌륭한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라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